예, 아까 어느 분이 명예훼손하고 왜곡할 거 다 왜곡하고 풍자다 그러는데 풍자라는 말 안에는 조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자체에 명예훼손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악설중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내뱉는 것으로 남을 속이고 상처 줘서 세상사의 악취를 풍기는 죄인데요. 악설중죄 다음에 따라오는 내자가 또 있습니다. 화탕지옥. 그 정도의 중죄를 졌다라고 불교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후보님의 삶의 역정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채무 또 그걸 다 성실하게 갚고 그 속에서의 고통을 다시 이렇게 보면 참 친구로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정말 너무 제가 무지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참 죄송합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위협, 경제의 그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오늘 또 3,112%포인트 코스피가 또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도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지역이라고 하는 평가가 그 해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전환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 장세에서 자기 자본을 기업이 직접 조달하고 그래서 대출 이자의 압력을 줄이고 투자를 늘려서 매출도 늘리고 그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매우 중요합니다만 급속하게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고 또 윤석열 정권 말기에 그 약간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물가 상승, 유동성의 지속적인 증가, 또 부동산 시장의 동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즉 정권 교체를 통해서 평화 배당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이 안보상 위협 때문에 늘 저평가되었던 것이 극적으로 오히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 그것을 이제 평화 배당금, 피스 디비던드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그렇게 그 급속하게 느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정부의 증시가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서서히 조율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또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각별하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물가 잡기 그리고 그 물가가 올라가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안정화 이것을 위한 그 새로운 그 지원금 민생 지원금을 주되 이것이 유동성의 확장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오히려 튼튼하게 하는 그런 전환의 계기로 삼으면서 우리 경제가 재활성화되고 선진국으로 도약되고 국민의 1인당 소득도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정말 고난도의 정책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리님이 되시면 경제부총리와 긴밀한 협력 그리고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실 정책실장과의 긴밀한 협력 무엇보다도 대통령님께서 경제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당장 그 취임을 만약에 하시면 그 최우선순위 경제 최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실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제가 택시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서도 거길 가서 요새 이게 정말 코스피 무섭게 오르더라고. 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착시 현상을 저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2의 IMF라고 불릴 만큼 구조적으로는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정책이라는 게 특히 경제 정책이 너무 복합적인 다면체여서
이쪽을 기대하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나오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나오는 그런 성격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좋은 선량한 측면이 있는 정책적 효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려하신 어제 우리 이종배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몇 분이 지적하신 혹시라도 그 물가의 자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유념해야 하고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시에서 그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생겨난 부동산에 대한 긴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비교적 IMF 비대위 이후에 쭉 경험을 해보면서 또 재경이 정부 이동을 거치면서 정책이 정말 생선 굽듯이 이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정책이 저는 정책하는 사람의 성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쓰는 정책이 균형 감각이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의 정책 결정자의 균형 감각과 실용성, 원행의 신중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보고요. 이런 전제 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것을 확신하지만 구조적인 위기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그것을 공유하고 인지하고 그 구조적 위기 상황을 인지하면서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임 총리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에게 특별히 인상 깊었던 분은 정세균 총리님이십니다. 코로나19 때 그 신천지에 의해서 대구 전역에 급속하게 코로나가 확산돼서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2주일을 현장에서 머무르면서 직접 책임지면서 진두지 하셨거든요. 총리가 되시면 어떻게 현장성을 어떻게 보강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전임 총리들께서 하셨던 그런 노력을 의 2배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총리 지명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총리를 조금 의미 없이 평가하는 것처럼 쓰여졌던 의미의 의전 총리, 행사 총리, 대독 총리, 현장 총리, 민생 시찰 총리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못 가는 현장, 그런 행사 이런 곳에 가서 국민들과 함께하고 또는 행사에 성실을 다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나 재난 현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는 담당자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법에 한해서 최대한도로 밀착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워낙 돈독하시니까 국민과 현장에 또 가까워진 총리가 네, 박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